광역시의 모든 구는 주체가 됩니다. 근데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그 외의 인구 50만 이상의 별도 시에는 별도 구를 둡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별도 구를 두죠. 그들은 주체냐? 예. 그러면 이들은 주체가 되지 않아요. 50만이 넘지만 특별시 광역시가 아니지만 구를 둬요. 그래서 성남시 분당구, 광역시만 아니면 돼요. 그럼 성남시 분당구가 있습니다. 다음에 뭐 수원시 팔달구, 성남시 분당구, 수원시 팔달구 이런 데가 있죠. 그럼 이런 데는 성남시 분당구, 수원시 팔달구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들은 구지만 특별시 광역시 구가 아니기 때문에 주체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성남시 분당구, 수원시 팔달구 등 이들은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시하고 광역시의 구만 주체만 됩니다. 그러면 행정주체로서 주체는 그 구가 이 자치구라고 얘기하죠. 자치구. 그래서 기초로서 구, 자치구가 주체가 된다. 여기까지가 주체가 됩니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구는 자치구까지다. 그러면 주체의 개념을 지금 이렇게 봤습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182페이지에 문제가 있습니다. 182페이지 좀 보세요. 문제 182. 문제 3번이 나오죠? 182에 원칙적으로 행정상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로서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자, 주체인 것을 물어봤습니다. 서울시에다가 뭔가 여러 가지 붙였네요. 서울시에 해놓고 여기서 답은 뭐죠? 주체는 누구죠? 법인 스스로니까 서울시가 답이겠죠? 4번 서울시가 답이에요. 1번 서울시 시장은 뭐라고 부른다고? 서울시 시장은요? 행정청이 된다라고 그랬죠? 서울시 시장 행정청. 서울시의회 의장은 뭐라고 불러야 되겠죠? 청도 아니고 주체도 아니면 뭐라고 불러야 되겠지? 기관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서울시의회 의장은 기관. 서울시 교육감 행정기관이겠죠. 서울시가 주체겠죠. 서울시 서초구청장은 뭐라고 그랬지? 행정청이겠죠. 서초구청장은 청입니다. 그럼 서울시 서초구는 주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서울시 서초구. 되죠? 특별시의 구니까 주체가 됩니다. 다시 4번 갑니다. 기초지자체 종류에 속하면서 행정주체에 해당되는 것은, 기초는 뭐지? 시군구. 시군구 중에 주체에 해당되는 건 어디입니까? 안양시 동안구 주체 됩니까? 안 됩니까? 구지만 특별시 광역시가 아니니까 주체가 될 수 없죠. 대전광역시 주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주체는 맞죠. 근데 기초가 아닌 뭐지? 광역이죠. 답은 될 수 없고. 3번 성남시 수정구는요. 성남시 수정구 주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광역시의 구가 아니니까. 화성시 봉담 읍 된다 안 된다? 우리 남자친구 군대생활 읍에서 했잖아. 읍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시군 구원 되지 읍면동은 안 됩니다. 답은 목포시죠. 목포시가 기초지자체 시군구에서 기초지자체로서 주체에 해당되겠죠. 자, 그런 걸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178에 그 행정청이 있고 그 아래 행정주체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179에 행정주체의 종류가 있습니다. 179에 행정주체의 종류. 그래가지고 국가가 있었고 179 공공단체 있었으며 1번 지자체를 얘기했죠. 그래요. 그래서 거기까지 지자체에서 주체하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나오겠죠? 공공조합, 인적 결합체, 구성원이 있어서 인적 결합된 어떤 단체, 그리고 국가가 만든, 국가가 인정해준 단체, 공공조합. 영조물법인 서울대병원, 방송공사 등 영조물, 시설물에 국가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법인으로 인정해준 영조물 법인. 공재단, 국가가 돈을 출연하여 만든 재단법인, 공재단법인. 이들이 이제 행정주체에 해당됩니다. 공공조합, 국가 목적 위하여 설립된 인적 결합체로서 법률에 의하여 법인격에 부여된 그러한 단체. 일정한 개발사업 목적이라는 재개발조합, 농지개량조합,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동업자익을 목적으로 하는 상공회의소 변호사의 약사에. 3번 영조물 법인이 있습니다. 영조물 법인 목적 달성을 위해 인적 물적 종합체로서의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영조물 법인. 각종 공사, 대한주택공사, 방송공사, 조폐공사, 국책은행, 한국은행,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국립병원, 서울대병원, 적십자병원 이런 데입니다. 그러나 이제 국립대학은 될 수가 없죠. 국립대학은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좀 완전히 정리하기가 힘드니까 그건 좀 놔두시고 마지막 국립대학은 별도 법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서울대학교는 민사소송, 즉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력 인정할 수 없다,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건데 그건 좀 기다려 보시고 이런 건 더 분석을 해야 되니까 뒷장으로 갑니다. 4번 공재단. 재단법인이라 해서 그 단체가 돼 있어서 외부에서 돈을 출연해서 마치 여러분 사학재단, 이런 중고등학교 사학재단 다녔었죠. 그러듯이 재단법인이 국가가 돈을 출연해서 만든 그 단체가 재단법인이 됩니다. 공재단, 법인이니까 주체가 되겠죠. 3번 공무수탁사인, 수권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교육부 장관 해야 될 학위 수요 권한을 사립대 총장한테 맡겼다라고 해서 그 맡겼으면 그 위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맡기면 그 위임을 했다, 이전됐다 해서 위임했기 때문에 이전됐다고 얘기하고, 사립대 총장은 위임받은 범인에서는 장관의 권한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주체이지만 청의 지위도 갖게 되고, 위임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법의 근거가 요구되게 된다. 국가는 위임해준 다음에 이들을 감독한다. 그래서 감독을 하게 되고, 또 이 사립총장은 그 감독을 받아야 되며 국가한테 비용 등을 달라 해서 이 비용 청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청구 등을 다 할 수 있다. 이들이 바로 그 수탁사인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탁사인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수탁사인 거기 의의가 있고 법적 근거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죠. 수탁사인과 국민과 관계, 국가와 관계, 국가는 수탁사인을 감독하고. 4번 수탁사인과 국민과 관계는 수탁사인은 사인이지만 국가를 맡았기 때문에 그 행정기관과 동일한 능력을, 지위를 갖게 됩니다. 아래 6번 수탁사인의 의무는 그 공역무를 맡았기 때문에 계속 수행해야 되며 성실히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겠죠. 181에 수탁사인인가 아닌가에 대립한 거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가 있습니다.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가 수탁사인이냐.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 학원이 있습니다. 학원 법인이 있다. 학원에서 일하는 직원 그 A가 있습니다. 월 2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학원에서 일하는 직원 A가 월 200만 원을 받게 됐죠. 근데 그 200 중에서 10만 원을 국가한테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받고 세금 내는 게 아니라 미리 떼고 줘버리죠. 10만 원 미리 떼버리고 직원한테는 190만 원이 옵니다. 그러면 그 190만 원이 오게 되죠. 이때 그 10만 원 뗀다 이걸 보고 원천 징수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학원을 원천 징수 의무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원천 징수 의무자가 있다. 학원을 원천 징수 의무자입니다. 그리고 10만 원을 미리 떼서 달달이 미리미리 국가한테 이해납을 하게 됩니다. 미리미리 이해납을 해서 미리미리 돈을 이해납하죠. 그럼 근로자는 120만 원이 미리 지금 내져 있는 겁니다. 세금이 월급에 처음부터 뗐기 때문에. 그럼 120만 원을 이해납했고 나중에 연말에 내가 자세히 계산해 보니까는 이거 내가 한 70만 원만 내면 됐다. 근데 120 내졌다. 그래서 50만 원을 환급받죠. 그 연말정산이에요. 그래서 환급받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그러면 이때 그 학원을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래
받아서 낼 세금을 사기업인데 개인 거를 받아서 대신 국가한테 납부해 주니까 받아서 대신 납부해 주니까 전형적인 수탁사인이 그 아니냐의 문제가 됩니다. 이 원천 실무자가 수탁사인인가 여부가 있죠. 학설은 그렇다. 그러나 판례는 이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원천 실무자의 수탁사인성을 판례는 부정하고 있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판례는 원천 실무자의 수탁사인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단순한 보조기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보조기간에 불과하며 처분한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원천 실무자 수탁사인과 여부에 대해서 판례가 부정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81에 소득세 원천 실무자가 수탁사인과 여부에서 학설은 걔네들이 판례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공권력 행사로서 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 해서 수탁사인으로 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자료 클릭에 수탁사인의 종류가 있죠. 하기수연 사립대 총장, 공등사무소에는 공정인, 별정우체국장, 토지수용 사업시행자 이들이 있습니다. 수탁사인과 비슷하지만 구별되는 자도 있죠. 읽어보시고 그런 것은 자 이들이 주체였다면 그 상대방이 되는 객체, 여러분과 나, 객체죠. 그럼 이들로부터 상대방이 되는 여러분과 나 객체가 됩니다. 그러나 공공단체 수탁사인은 주체이지만 국가의 권한을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는 스스로 주체가 되지만 국가의 상대방이 되면 이들은 모두 된다. 객체도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상대방이 되면 객체도 될 수가